저는 제가 유튜브에 나왔던 지난 2년간의 그런 과정을 돌아봤을 때 이런 반토막이 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저를 향해 비난하고 욕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를 조롱하며 떠났고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제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으시고 묵묵히 가치 투자의 길을 걸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분들이 경제적인 자유를 달성하게 됐어요. 이분들이 변한 거예요. 이분들이 믿음이 생기니까 이분들의 삶이 달라지고, 그리고 그 주변 가족들부터 이분들이 힘차게 외치는 거예요. 같이 투자하면 바뀔 수 있어. 네 인생도 좋아질 수 있어. 봐, 나도 성공했잖아. 이런 변화가 그분들의 가족부터, 그리고 친구, 친척들 점점 넓혀져 나가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두환입니다. 오늘은 하고 여러분께 제 속에 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언급했던 종목들은 지난 방송에서 제가 공부했고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제가 왜 여러분들께 제가 공부한 이런 종목들을 말씀을 드릴까요? 저는 이 종목들을 피해를 입은 분들을 구제하고 싶은, 정말 침몰해가는 그 배에서 구조선을 띄우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이 종목을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구조선을 타고 지금이라도 구조를 받으시라고 제가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런 저의 의도와 상관없이 제 이야기를 듣고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저는 이미 충분히 제가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을 구출하기 위한 저만의 방식으로 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정말 바보 같은 짓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투자를 해서 돈을 버시면 그건 여러분들이 잘한 것이고요. 만약에 손실이 나시면 그에 대한 비난을 오롯이 제가 다 받아야 되기 때문이죠. 제 입장에서는 절대 아무런 이익이 없는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이런 짓을 하고 있느냐. 60대, 70대에 이 은퇴 자금은요, 그분들의 인생 그 자체예요. 그분들의 인생이 순식간에 마이너스 50%, 심지어 마이너스 80% 났다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과연 그분들 마음이 어떨까요? 그냥 인생 자체가 순식간에 녹아져 내려버렸던 거예요. 그분들의 삶은 시들시들, 마치 시들어가는 그 꽃들처럼 그냥 삶이 말라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상담했던 그런 분들의 대부분이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계셨고요. 그리고 가정이 파탄이 나고 심지어 암에 걸린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한 이런 우리나라의 잘못된 투자 제도에서 저는 제가 최대한 할 수 있는 한 이 많은 피해자분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이죠. 그런 제 진정성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저를 지금 따라오고 계신 거예요. 제 채널에서 댓글만 해도 지금 수천 개가 지금 달리고 있고요. 저는 이 댓글 하나하나 빼지 않고 모두 다 읽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댓글을 달지 않습니다. 제가 댓글을 달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중에 90%는 결국 저를 비난하고 떠날 것을 알기 때문에 댓글을 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제 얘기를 듣고 따라오신 분들 지금 모두가 행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댓글을 보면 저를 향해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최고입니다, 뭐 이런 댓글이 달리는데요. 물론 이제 마음은 감사하지만 뭐 별로 크게 제 마음에서 크게 동요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앞서 두산의 주가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매년 두산의 주가는 반토막이 났었습니다. 22년, 23년, 24년. 그리고 올해도 35% 조정을 받고 지금 역사의 신고가로 왔는데요. 저는 이 주가가 언제든지 다시 반토막이 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식을 사면서 내가 오늘 이 주식으로 인해서 돈을 잃을 거야 라고 생각하신 분들 단 한 분도 계실까요? 한 명도 그런 사람 없어요. 다 자기가 주식을 사면 돈을 벌 거라고 기대를 하기 때문에 주식을 매입을 하는 거죠. 저에게 수많은 분들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아, 박도환쌤, 이 종목 어때요? 저 종목 어때요?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그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그 종목 좋죠. 정말 좋은 종목이죠. 근데 그 종목이 반토막이 나도 들고 가실 자신이 있으신가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이 할 말을 잃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이거예요. 지금 이제 모두가 해피한 구간에 와 있는 거죠. 활황장세이고 어떤 주식을 사도 뭐 단기간에 급등을 해버리니까 모두가 지금 해피한 거예요. 반드시 고난의 시간은 또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34만 원까지 단기간에 폭락할지 몰라요, 저. 올해 오지 않을까요? 또 반토막이? 알 수 없죠. 하지만 저는 항상 그런 시나리오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 이야기 중에 이제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인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매일 떠벌리고 다니는 거예요. 아, 내가 예수님 너무 잘 믿는다. 우리 예수님 최고다.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다. 그리고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 가서 말씀해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예수님께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말씀하십니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그날 저녁 예수님은 잡혀가시게 되었고요. 베드로는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마음속에 수많은 갈등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지킨다고 했는데,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고 했는데 막상 예수님이 잡혀가는 걸 보니까 베드로의 마음에는 그 1차적인 내가 내린 생각, 야, 너도 잡혀갈 수 있어. 그럼 너도 죽을 거야. 그 베드로의 뇌리에는, 베드로의 뇌 속에는 그 뇌가 내리는 생존 본능, 그 1차원적인 생각이 지배를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를 알아본 사람들이 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외쳤을 때 베드로는 그들을 향해서 강하게 부인하게 됩니다. 나는 예수를 모른다. 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한다. 그렇게 3번을 부인하고 꼭 하는 닭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 닭울음 소리를 듣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펑펑 울었습니다. 아, 내가 호언장담을 했는데.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본 거야. 아, 내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럽고 어리석은 인간이구나. 나는 내 뇌리에서 그 던져주는 그 1차원적인 생각을 벗어날 수 없는 형편없는 인간이구나. 그걸 베드로가 보게 된 것이었죠.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그때부터 믿지 않게 된 것입니다. 저도 이 베드로와 똑같은 과정을 거치게 된 것이죠. 제가 지난 실패의 과정에서 저는 제가 얼마나 어리석고 1차원적인 인간인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제 가슴에, 제 뼈에 새기는, 정말 내가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면 내가 벽에 머리를 박고 죽어버리겠다. 이런 각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뇌가 내린 1차원적인 명령을 즉시 수행하지 않도록 제 자신을 계속 갈고 닦고 훈련을 해왔던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과정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절대 가치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기가 얼마나 1차원적인 생각이 벗어날 수 없는 인간임을 먼저 깨닫고 그게 보여야지 여러분들 그제서야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시작 단계가 된 것이죠. 그럼 우리가 앞으로 할 일은 이 1차원적인 내 뇌가 내리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매년 두산을 투자하면서 반토막을 경험했었는데 올해도 또 반토막을 경험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난 22년, 23년, 24년 3번의 반토막이 나는 제 입장에서 이게 일종의 마치 믿음의 시험과도 같았어요. 그 반토막이 나는 그 극도의 공포와 패닉장에서 저 또한 역시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다시 내가 또 실패하지 않을까. 그때마다 마치 저는 두산과 대화를 했었어요. 제가 마치 두산이 저에게 물어보는 것 같았어요. 야, 너 이래도 나 믿을 거야? 너 이래도 나 배신 안 할 거야? 네, 저는 대답했습니다. 나 무서워. 그래도 근데 너 성장주 맞잖아.
너 성장하고 있잖아. 그래서 나 너랑 같이 갈래. 나 너랑 같이 죽을 거야. 그 마치 이 주식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 내가 너 부자 만들어줄게. 그래. 알았어. 내가 너 부자 만들어줄게. 너는 믿음의 시험을 통과했어. 마치 이렇게 이런 의미로 저에게 다가왔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과정이 결코 쉽지 않은 걸 알고 있습니다.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모두가 이 길을 갈 수는 없어요. 저는 제가 유튜브에 나왔던 지난 2년간의 그런 과정을 돌아봤을 때 이런 반토막이 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저를 향해 비난하고 욕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를 조롱하며 떠났고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부산에 있었고요. 울산에 있었고요. 청주에 있었고요. 춘천에 있었고요. 그리고 곳곳에 있었어요. 그런 분들이. 그분들이 제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으시고 묵묵히 가치 투자의 길을 걸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분들이 경제적인 자유를 달성하게 되었어요. 이분들이 변한 거예요. 이분들이 믿음이 생기니까 이분들의 삶이 달라지고 그리고 그 주변 가족들부터 이분들이 힘차게 외치는 거예요. 같이 투자하면 바뀔 수 있어. 네 인생도 좋아질 수 있어. 봐, 나도 성공했잖아. 이런 변화가 그분들의 가족부터 그리고 친구, 친척들 점점 넓혀져 나가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제가 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하고 싶은 건 바로 이런 분들이 전국의 곳곳에 생겨나길 바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우리나라 사회를 건강하고 여러분들의 노후가 복되고 안정되면 우리 사회 전체가 건강해진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게 제가 유튜브를 촬영하는 이유예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지금 너무나 지금 엄청난 돈을 벌게 되었어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제가 돈을 벌게 되었는데요. 저는 매일 그런 생각을 해요. 왜 내가 이렇게 큰 부를 얻게 되었을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제가 이런 큰 거부가 될 수 있는 조건이 전 단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왜 나에게 벌었을까를 매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 최근에 우리나라 국책사업으로 북극항로라는 사업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정보를 얻고 공부를 해보니까 제가 볼 때 이 대한민국은 마치 타이타닉처럼 서서히 지금 침몰해 가고 있는 그런 구간에 지금 와 있는데요. 어쩌면 이 북극항로라는 이 정책 사업으로 인해서 이 침몰하는 대한민국 호가 다시 떠오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 북극항로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우리 대한민국이 지난 역사에서 계속해서 겪어왔던 이 지정학적 위기를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게 되면서 나왔던 문제, 호르헤즈 해협을 봉쇄한다. 그로 인해서 석유가 공급되지 못하기 때문에 유가가 급등하고 대한민국 경제는 무너질 것이다. 라는 이유 때문에 대한민국 증시가 휘청했었죠. 그리고 중국과 대만 간의 전쟁이 발발하면 대만 해협이 봉쇄가 되면서 대한민국은 다시 지정학적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 바로 이런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바로 숙명적인 문제, 바로 이 지정학적 문제입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게 바로 북극항로 사업이고요. 이 북극항로는 우리 대한민국 부산을 중심으로 러시아 북극해를 통과하게 되면서 바로 유럽으로 갈 수 있는 기존의 남반구 항로보다 운행 비용을 3분의 1로 줄일 수 있는, 그리고 안보적으로 우리나라가 지정학적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리고 러시아 입장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러시아는 자원을 헐값에 중국에 팔고 있습니다. 왜? 러시아 자원을 사갈 곳이 중국밖에 없기 때문이죠. 이 러시아 입장에서도 전쟁이 끝나면 막대한 재정 부채에 시달리게 될 텐데 그들의 자원을 구매해줄 국가를 애타게 찾고 있는 것이고 그 파트너가 바로 한국이 되기를 러시아가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이런 자원의 문제, 지정학적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물류의 중심지로 부상할 수 있게 되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게 바로 북극항로이기 때문이죠.
이 사업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면서 어쩌면 내가 여기 적임자가 될 수 있겠구나. 왜? 저는 이 러시아와 한국의 관계에 있어서 제가 그런 어떤 조력자 역할을 하기 지금 너무 좋은 환경에 있거든요. 저는 러시아에서 유학을 했었고 제 와이프가 러시아 사람이고요. 제 아이들은 한국어와 러시아어를 할 수 있게 될 거고 한국과 러시아의 문화를 잘 이해하는 글로벌 인재로 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깨달은 거예요. 어쩌면 하늘이 이 대한민국의 미래 북극 항로 사업을 위해서 나에게 이런 큰 부를 내려주었구나. 그래서 이걸 제 사명감으로 생각하고 우리 워런 버핏 할아버지도 이제 자기가 벌어들인 큰 부를 사회에 기부를 하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가진 조건으로 혹시 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혹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 관련해서 어떤 좋은 생각이나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저의 심경과 그리고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은 이 정도. 이제 실전 수업은 이제 다음 주부터 다시 재개를 하게 될 거고요. 이번 주는 최근에 저를 중심으로 둘러싼 과도한 관심 때문에 벌어졌던 상황과 그에 대한 제 심경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감사합니다.